네, 시장의 트렌드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겠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키워드인가요? 네, 아무래도 오늘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에 관해서 살펴보고요. 관련된 시나리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굵직한 경제 지표들 앞두고 있지만 이제까지의 경제 지표들 흐름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흐름 짚어주시죠. 네, 가장 최근에 나온 두 가지 지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수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면서 충격을 준 모습이었죠. 지난 주말에 좀 충격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이 있죠.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역 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지만 수출과 수입이, 특히 수입이 아주 크게 감소하는 것이 시장에 좀 충격을 준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요국 수출을 보면 미국, EU, 일본 모두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죠. 다만 베이스 이펙트가 있습니다. 네. 작년 초반에 급락했다가 서서히 좀 마이너스권에서 지금 여름 이후에 회복했기 때문에 이 베이스 이펙트를 고려해보면 지금 급격하게 개선된 것이 YOY로 보기 때문에 좋아진 것이지 실제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표 하락의 주 원인은 홍콩 쪽이었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이 급격하게 변화된 홍콩 요인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추이는 전달 대비해서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었고요. 그래서 충격은 제한적이었지만 향후 수출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물가입니다. 네. 지금 중국 물가가 여전히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 하회했고요. 생산자 물가는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기업 구조조정 때문에 쉽게 총수요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의 급격한 반등 가능성은 조금은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곡물 가격이라든지 전반적인 최근의 상품 가격들이 미국의 CRB를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와 함께 결부지어서 향후 물가의 상승 가능성은 조금 열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지금까지 발표된 지표들은 약간 중립적이거나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그 지표들이 많았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최근에 경제 지표 흐름들을 짚어주셨는데 오늘장에 굵직한 지표들이 나옵니다. 중국의 GDP를 포함해서 그 외에 어떤 지표들이 있는지 핵심까지 짚어주시죠. 일단 GDP가 발표되는 날 네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되죠. 네. GDP 성장률,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이런 것들이 모두 같이 발표되는데요. 핵심은 GDP 성장률이 원래는 7.7%에서 7.3%까지 컨센서스를 낮춰놨습니다. 네. 과연 이것을 만족시키느냐 여부가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전체적인 GDP 성장률이 트렌드 자체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원래 7.7까지 봤다가 7.3으로 나타났는데 만약에 이것도 채우지 못한다면 시장에서는 좀 강력하게 부양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요구가 쏟아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산업 생산은 분명히 1, 2월 달보다는 좋아졌을 거다라는 예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돌아서느냐 여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GDP와 더불어 산업 생산마저도 축소되는 모습으로 가느냐 아니면 3월 달에는 1, 2월과 다르게 좀 반전 효과를 주어지느냐를 확인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보셔야 될 것은 중국의 소매 판매도 최근에 좀 둔화되는 모습이고 고정자산 투자도 크게 축소된 그런 양상인데 이 두 가지 지표도 1월 달에 그 충격을 넘어서 반전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발표되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중국의 GDP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소비의 움직임과 수출은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개선 요소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고정자산 투자는 중국 정부가 전체적인 경기 회복 속도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대책들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 지표 발표에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시장도 오늘 중국에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굵직한 지표들이 각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나올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내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 말씀 주시죠. 네, 일단 우리가 시나리오별로 봤을 때 가장 주목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만족시켰을 경우와 만족시키지 못했을 경우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상만큼 나오거나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뭐 별로 그렇게 크게 고민할 요인이 없지만 네. 만약에 예상치를 하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중국이 부양책을 쓸 것이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중국 정부의 최대 고민은 아무래도 소득 불균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은 전 세계에 공통된 현상입니다만 상대적으로 계획 경제를 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좀 더 민감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지역별 1인당 소득을 봤을 때 여전히 도시와
지방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국면이어서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들을 또 내놓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환율 관련 정책입니다. 지금 위안화가 달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한 실질 실효 환율은 계속 여전히 위안화 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약세로 나타나는 폭만큼 위안화가 약세로 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 위안화가 오히려 약세로 돌아설 때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아직도 중국은 가격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환율, 중국 위안화 환율의 움직임을 조금 더 가파르게 약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준다면 결국은 이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요인을 낳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컨센서스 충족할 때 전략 말고요. 하회할 때 대응 전략부터 좀 지금 이제 하회할 때 전략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회할 때는 이런 대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뭐냐.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이 소재주와 같은 구경제 종목군들, 네. 중국과 관련돼서 이제 지금 당장 해당하는 종목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중국 관련주로 불렸던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부양책이 나온다면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컨센서스를 충족해서 만약에 부양책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존에 이제 중국 관련주로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소비 관련주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전략적인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국에서 1분기 GDP, 소매 판매 등의 굵직한 지표들을 앞두고 컨센서스 하회할 시의 전략들 세워주셨습니다. 역시나 낙폭 과대주다 기존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 유효할 것 같습니다.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 국내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